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 2019년도를 대비하는 내년도 강의 합격 설명회입니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가 봐요. 아마 이제 내일이 바로 지난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처음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난 아직 시험도 안 쳐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시험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오늘 하루가 아주 굉장히 두근두근 떨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이게 동일한 하루라도 만나는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감정과 생각이 되게 다른데, 합격 설명회를 저도 벌써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12년째 강의를 하면서 매년 연말이 되면 또는 연초가 되면 합격 설명회를 하거든요. 내년도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제목이 재밌잖아요. 합격 설명회. 그럼 합격을 설명해야 되죠. 합격이 뭐냐? 합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합격한 사람이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시험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또는 이 수험 기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합격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설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합격자들이 직접 오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합격했다, 이것을 들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각자마다 공부를 하고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게 다 또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의 느낌과 생각과 또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도 이제 매번 설 때마다 사실은 되게 떨려요. 이 설명회라는 자리가 뭔가를 설명하고 강의를 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그런 시간이라서 되게 떨리는데, 참 이제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믿음, 또 신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전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금 선보는 시간이거든요. 처음 만나시는 선생님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전공은 다 똑같은 전공인데 보건 과목이 아닌 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일은 없잖아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가면 보건 선생님이 아닌데 전공 보건을 괜히 눌러봐요.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건 그냥 궁금해서 열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보건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제 내년도의 강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정말 가는 방향이나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가 나에게 좀 맞겠는가, 이제 맞춰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저랑 마음이 맞을 수 있겠는가, 강사랑 마음을 맞춰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랑은 좀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한 가지 생각은 같죠. 다 임용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내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험을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실행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내고 나오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강으로도 이것이 다 올라가게 되면 듣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좀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실행적인, 또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임용고시와 관련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교육학이라든가 또는 시험 체계 전체에 대해서 학원에서 이런 교원 임용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어요. 아마 받으신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혹시 못 받으셨으면 이후에 데스크에서 받으시면 될 텐데, 이 안에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뽑는지부터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시험들이 대전제로 사전에 준비가 돼야 하는가, 거기 한 8페이지 정도에만 보시면 7페이지군요. 7페이지에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출제되는 시험,
교육학, 전공, 그 전공도 A가 있고 전공 B가 있죠. 어떤 선생님들 처음 시험 보시면서 그럼 나는 전공 A만 보면 됩니까? B만 보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공 A, B를 다 봐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학과 전공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8페이지에 이제 심층 면접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나는, 그러니까 지난 2018학년도를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내일 발표가 나면 이제 이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전 단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준비돼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 시간에는 보건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보건 영역, 전공 보건과 관련된 영역을 어떻게 좀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이렇게 딱 받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 보실 것 같으세요? 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가 준비돼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사인데 한국사 시험이 패스가 돼야 임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되면 마지막까지 고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것 중에 주로 포커스를 둘 것이 뭐냐면 제 강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매년 설명회를 하면서 포인트를 어디다 둘까 좀 고민을 하는데 기출된 것을 해설하고 기출 문제를 막 풀어드려 봐야 처음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하신 선생님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저런 문제가 나오면 과연 내가 풀 수 있을까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난 3년간의 트렌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한 30초 안에 끝낼 거예요. 지난 3년간의 임용시험의 보건 임용의 트렌드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가지 영역으로 그냥 나뉩니다. 제가 구분하는 지역사회간호학, 그리고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그리고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이렇게 5가지의 과목에 거의 골고루 시험 문제가 다 출제돼 왔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 3년만이 아니라 20년을 회귀해서 다 분석을 해봐도 결국 이 범주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이 있는데 지역이 80%, 정신이 10%, 성인이 5%, 여성이 2%, 3%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과목들을 전혀 공부하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영해서 실제 강의 계획을 설명드릴 때도 이 순서에서 이 관련된 영역들을 그대로 다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 무엇을 공부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는 제 강의 계획에서 이제 3, 4월 달에 기출 분석 강의가 있어요. 그때 기출 분석집이 있을 것이고 그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 문제집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내년 강의에서는. 자, 그래서 뭘 한번 좀 봐주시냐면 강의 계획서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강의 계획서. 짧게 요약되어 있는, 제가 제 카페에도 올려놨었는데 2018년도 연간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연간 강의 계획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선생님들을 복잡하게 어지럽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단순화 시켜놨는데요. 강의는 1번부터 6번까지예요. 1년 동안의 강의가 1번부터 6번까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이론 강의는 1월부터 2월까지가 기본 이론 1이고 그 다음 3월부터 4월까지가 기본 이론 2입니다. 그럼 이 1월부터 4월까지 강의 안에 기본 이론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지금 앞에 3년간 문제가 출제됐던 영역이라고 보는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을 다 다루는 겁니다. 작년에는 사실 작년 강의에서는 1, 2월 달에 전체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지역부터 아동까지의 과목을 전체를 다 다루는 시간이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잘 듣고 이 강의를 잘 숙지하면 사실은 이후의 강의부터는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을 잘 닦는 것, 기초를 잘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먼저 이제 개관만 좀 하면 3, 4월은요. 3, 4월 달에는 기본 이론 1, 2와 동시에
기출 분석 강의가 들어갑니다. 3, 4월에 기출 분석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3, 4월 달 기출 분석 문제집을 가지고 기출 분석 강의를 진행하면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 리뷰하는 시간이 4월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조금 그래서 3, 4월 달에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조금 오버로딩이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론서들을 보다 보면 공부를 같이 해가다 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5, 6월 달에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심화 이론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심화 이론은 이 전체 영역을 한 번 더 보고 났으니까 우리 실제 시험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론을 공부한 것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죠. 이론을 공부하고 그게 이렇게 좀 체화되고 내게 되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좀 특별히 집어넣냐면 제가 절대 안 하던 건데 암기하는 시간입니다. 5, 6월 달에 특별히 핵심 암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장을 가지고 두 문자도 만들고 선생님들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스타일을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좀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 6월 달은 그냥 한마디로 이제까지 공부했던 1, 2, 3, 4월 달 했던 것들을 다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암기해 가는 시간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론서를 계속해서 같이 좀 회독수를 높여가는 그런 시간에서 5, 6월 달에 암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암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죠? 내가 진짜 잘 외웠는지 잘 지금 정리가 됐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7, 8월 달 강의로 넘어가면 7, 8월 달에 뭐라고 돼 있죠? 영역 문풀, 영역별 문풀입니다. 영역별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영역별 문제풀이로 가면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제 횟수가 조금씩 다른데 뒤에 있다 다시 나오지만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의 순서를 그대로 가면서 영역별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7, 8월에 문풀, 영역별 문풀하고 나서 9월에서 10월까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영역별 문풀을 하고도 나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순서들을 쭉 따라가면 내가 이런 지식체가 생겼고 그걸 가지고 기출됐던 문제들도 확인했고 그리고 실제 암기를 해봤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해보고 나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기출됐던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동형으로 출제됐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9, 10월에 동형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9, 10월, 11월은 다 모의고사입니다. 세 달이 다 모의고사지만 9, 10월은 그래도 좀 영역별로 동형 모고를 보게 되고 11월 달은 최종 모고라고 해서 실전형과 똑같이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1년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의 컨셉을 제가 첫 페이지에 써놓은 게 이걸 보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선생님이 충분히 느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그 스케줄 안에서 프로그레스 안에서 흘러가면 그럼 나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따라갈 것인가 제가 거기다가 일부러 써놨잖아요. 목표 회독수라고 써놨죠.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이게 전체 영역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몇 회독까지 해갈 수 있는가 맥시멈 6번 물론 더 많이 본다면 7번, 8번 뭐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은 10번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표준적으로는 5, 6번 정도의 회독을 한다면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전체 영역을 한번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강사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막 인풋해서 무조건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 순서를 그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좀 격려해드리고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죠? 답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좀 점잖아 보이는데 점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새해 강의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점잖은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자꾸 이제 모티베이션이 돼야겠다. 동기부여가 돼야겠다. 그래서 지금 막 다 좀 뒤바꿔서 새롭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서들을 쭉 가지고 그럼 1년을 이제 포캐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 것인지가 쭉 그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론을 보고 기출 분석을 하고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까지 보고 나서 모의고사 보는 마음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임용은 종료되게 돼 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냥 뭐 5분 만에 임용 1년 과정을 쫙 뭐 설명에 끝나도 괜찮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갈 때 선생님들이 저랑 두 마음이 아니고 더블 마인드라고 하죠.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저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갈라지면 공부를 한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이걸 진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맞추어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이건 서로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오시고 진행해 가면 우리 강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쭉 진행될 때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인지하고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오다가 저희 집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매우 평범한 집이죠. 차가 한 대 있는데 차의 열쇠는 항상 저희 집의 룸메이트에게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BMW를 타고 다니죠. 열심히 걸어 다니고요. 열심히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웬일로 차 키를 놓고 간 거예요. 일찍 나가면서 아이들을 다 맡겨버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키를 제가 들고 운전을 딱 하는 거죠.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좋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면허를 딴 게 95년도에 땄는데, 지금 20년, 22년이 지났거든요. 운전을 여전히 잘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도 심지어 운전을 잘하는 거죠.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안 하다가 차를 또 운전대를 잡으니까 운전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공부를 하는 게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인사이트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던져놨다가도 갑자기 문제를 딱 보면 갑자기 펜 들고 쓸 수 있는 이런 이 체득된 완전히 몸에 그냥 체화돼서 굳이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안 해도 그냥 자동스럽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공부한 내용들이 풀어져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정말 공부가 된 거죠. 체화가 된 거죠. 근데 임용고시를 그렇게 체화시켜서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들 아마 1년 안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그걸 최단 기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줄여보겠다고 하는 과정 세팅을 지금 보여드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조금 이제 모디파이 좀 변형시키고 수정해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고 선생님들이 같이 따라와 주신다면 나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전보다 체득되고 체화돼서 운전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시험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바뀌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적응력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갈수록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이제 11월 달 강의는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2월, 1월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시작해서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가면 지금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아주 평안한 그렇죠? 표정을 가지던 선생님들께서도 다 불안함으로 막 바뀌어요. 저는 근데 처음 얘기했던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 마음을 시험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갑자기 운전대 잡았다고 막 내가 이 운전을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에 각 강의마다의 특성들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굳이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제 이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들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오셔가지고 갑자기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계속 강의를 뭘 가지고 했냐면 강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강론이 다른 말로 뭐냐면요, 전공 이론서. 우리 보통 대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쓰던 전공 서적 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학 1권, 2권 또는 지역사회 간호 총론, 분야별 뭐 이런 책들, 성인간호학 1권, 2권, 또 여성간호학 1권, 2권, 다 이렇게 1권, 2권으로 나눠놨어요. 교수님들이. 그쵸? 정신간호학 총론,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으로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할 때 기존의 강의에서는 이 강의 안에 다 강론서만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시험을 봐도 그렇고 지난 몇 년간의 시험의 경향들을 다 확인해 보면 결국 이걸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는 누구를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붙어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우리 아모르 이그잼에 오셔서 김동현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공부 안 하시면 저랑 같이 하셔도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노량진에 있는 어떤 강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강론서가 굉장히 모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강론을 들고 있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죠. 강론을 열심히 본 사람은 합격해요. 근데 강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버겁게 계속 선생님들께 압력을 넣었죠. 스트레스를 계속 준 거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죠? 부신에서 부신피질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꾸 이제 고난을 받고요, 연단을 받으면 그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론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면, 힘들게 공부하면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요. 남거든요. 이렇게 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보통. 재밌는 얘기였는데.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네, 올해는 제가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강론을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말리지 않지만 이론서를 계속 써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1권, 그리고 3, 4월 달에 2권. 사실 이 두 권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회독수를 높이는 그런 이론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 이론서의 그럼 기반은 뭐냐면 베이스는 다 강론서예요. 그러니까 강론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걸 빼고, 강론서를 보면 강론서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거기 있는 게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빼야 될 것들 또는 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제외하고, 근데 빼다 보니까 안 빼야 되는 것도 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다시 제공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좀 추려서 1, 2월에 1권, 3, 4월에 2권, 크게는 기본 이론서는 그렇게 2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권, 이제 선생님들 분명히 질문이 나와야죠. 보통 2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론서를 합니까? 저는 얇은 걸 좋아하고요. 좀 이렇게 줄여진 걸 좋아해요. 많은 것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권을 가지고 2권의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3, 4월 달에는 이제 여기에 뭐가 한 권 추가되냐면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가면 기출분석집이 나올 겁니다. 기출분석은 기출문제가 있고 기출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앞에서 봤던 이론서를 같이 이제 반복해 갈 수 있는 거죠.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3, 4월이고요. 5,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암기장을 통해서 정말 좀 이렇게 암기를 해갈 수 있는. 근데 이때는 5, 6월 달에 핵심 암기장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이게 강의의 핵심이 아니고 선생님들께 이론서에서 혹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보충 자료로 강론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가급적 이 안에 집어넣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기출됐던 내용들에서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 강론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출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강론을 봐야 하고 혹시라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5, 6월 달에 암기를 하면서 좀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5, 6월까지 이론을 완료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고 7월부터는 이제 이론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강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올해 같이 공부하면서 보시게 될 책은 1권, 2권, 기본이론서 2권과 기출분석 1권, 그리고 핵심 암기장 이렇게 총 4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설명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들어가셔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올해 처음 출간하니까 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쁜 마음에 들어왔는데 네, 선생님들도 기쁘신가요? 갑자기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역시. 그래서 책은 아마 개강 일정에 맞춰서 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계속 이후에 이런 책들이 오류 없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데. 공부하는 게 가장 쉬웠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했어요. 네. 그 선배가 진짜 동문회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쉬웠다고. 자기는 계속 노동을 하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장땡땡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세대가 다른가 봐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용 준비를 하는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쉽고 즐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 어떻게 내가 1년을 공부했는가 뭐 이런 생각을 돌아보면 하게 되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항상 반전을 원하는데 인생이 사실은 힘들고 어렵 때가 많아요. 아직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걸 겪지 않으셨다면 곧 옵니다. 그렇죠? 아마 임용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힘든 게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곧 와요. 근데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막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암기가 안 되고 왜 내 뜻대로 공부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면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격의 열매를 맺고 합격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굉장히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지금 지원하시는 게 하려고 하시는 게 교사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전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 교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좀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교사가 된 사람과 너무 쉽게 교사가 된 사람과 마음가짐 자체가 자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정말 체험하고 아까 제가 체화라는 말을 썼는데 내 삶 속에 그렇게 좀 체화가 되면 더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하는 것도 그런 과정 속에 하나가 아닐까. 선생님들이 만나게 될 모든 학생들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노는 애들도 물론 만납니다. 그죠?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 놀고만 있는 애들도 만나지만 그 애들을 만나면 열심히 놀아라 이러실 거예요. 너도 공부를 해야지 하실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아까 책 얘기할 때는 바로 답을 해주시더니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를 전해주려면 내가 먼저 진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임용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오늘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설명회를 듣지만 듣고 보니까 그래 나도 저 설명대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제 저희는 친척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거든요. 이제 또 보강이 있거나 특강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씩도 보고요. 인강으로 보면 더 자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같이 이제 이 수험 여정 속에 같이 가게 될 텐데 그렇게 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계속 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저는 단순히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잘 봐서 합격한다, 합격하지 못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가 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잘 새겨보고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합격 설명에서는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내가 이걸 해볼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교사가 돼야 되는지 막 좀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럼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치면 정말 내가 단련되고 연단돼서 진짜가 될 수 있겠구나. 한번 그렇게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구나. 이미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오셨을 수 있지만 같이 또 저와 함께 그런 마음들을 맞추어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연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내년 1년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기본 개관과 개요는 이 순서를 그대로 갑니다. 그 안에 정말 세부적인 내용, 얼마나 내가 많이 숙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용에 출제되는 것들을 잘 맞출 수 있을지는 저와 선생님들이 같이 정말 이제 공동 작업을 해야죠.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매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올해 시험 문제와 그리고 작년도에 모의고사 내지는 작년도에 강의한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것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조교 선생님이 열심히 만드셨더라고요. 조교 선생님께서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도표로까지 만드셔서 왼쪽에는 2018년도 전공보건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공보건 모의고사에 관련된 이제 작년도 제 강의와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건 선생님들 보시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 합격하는구나, 내지는 이거 들을만 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3, 4월 달에 기출분석 우리 문제집을 보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대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내가 봤던 문제에 관련이 됐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풀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을 실전에서 보게 되면 쓸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의고사와 기출 분석의 기출 문제의 분석표는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작년도 한 해만이 아니라 매년마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따져가는 게 언제 하게 되는 거냐면 3, 4월 달에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출분석 강의에서 제가 기출분석 문제집을 내고, 기출분석 문제집의 이제 문제집의 순서라든가 그런 흐름, 방향, 영역, 그건 결국 이론서에 나와 있는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텐데, 그에 따라 가지고 기출 분석을 계속해서 볼 때 결국 이게 어느 영역에 어떻게 출제돼 왔다라는 것을 이미 이론서 안에요. 몇 년도에 어떤 기출이 어떤 영역에서 나왔는지를 다 제가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기대하시라. 그렇죠? 개봉박두 뭐 이렇게. 네. 저도 이런 말도 할 줄 아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하나 더 드린 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오신 설명회를 들으시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1, 2월 달 강의, 교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교재가 지금 출판이 아직 안 됐잖아요. 개강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에 강의에 쓰게 되는 이론서의 목차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영역이라고 돼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 정신간호 영역, 정신간호 두 파트로 돼 있어요. 이 두 파트로 되어 있는 영역이
이제 혹 선생님들께서 임용을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 최근에 전공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하고 뭘 시험을 보게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가 지역사회 간호 영역과 정신간호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간호 영역은 지역사회 간호 안에 기본적인 골격이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가족, 학교, 산업장, 그리고 환경, 크게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역이 뭐냐면 지역사회 보건행정과 그다음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론서 안에서 같이 또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파트가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2장의 지역사회 간호 이론과 그 다음 7장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이 두 파트가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베이스를 가지면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파트이고, 그 다음 우리가 시험 보고자 하는 영역이 학교 보건이잖아요. 보건교사잖아요. 그래서 학교 보건 관련된 영역이 보면 거기에 학교 보건 개요, 간호가정 보건 서비스, 환경관리, 뭐 학교 보건 관련 법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보건 관련 법 안에 법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따로 찾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법령의 중요한 영역들은 다 좀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같이 공부를 해가고, 제가 그 안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을 같이 이제 다뤄가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간호는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간호의 주요 개념, 그리고 2장의 주요 장애, 3장의 정신장애 치료와 간호, 4장의 정신간호 주요 이슈, 이게 일부 강론들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강론서를 사실 완벽하게 다 베끼면 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요약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필요한 진단적인 영역, 제가 DSM-5를 이전에 2015년에 서브노트 안에 다 집어넣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SM-5의 진단 기준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전반부의 1장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 정신간호와 관련된 총론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치료적인 접근에 이제 개인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나 집단치료, 가족치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임용의 경향은 나중에 기출분석에서 더 상세하게 보겠지만, 강론서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문제로 내고 있는 경향이에요. 참 이상한 경향이죠. 근데 그 경향이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어 왔던 경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강론의 그 흐름이, 프레임이 지금 보시면 개인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안에서 그 치료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문제화해 오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대비해 볼 만한 그런 유인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론서 안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어서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풀어갑니다. 그래서 지역과 정신 이렇게 두 파트가 1, 2월 달 강의, 기본 이론 1회 강의의 내용이고, 사실 만만치 않게 양이 적진 않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막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많아지지 않도록, 그죠? 많아지지 않도록 계속 쳐내는 작업이에요. 그냥 이제 페이지를 구성하면 뭐 정말 한 1500, 20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다 막 줄이고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저는 계속 이제 줄이고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원고를 쓰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 출간이 되고 개강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들의 이 임용 준비에 있어서의 베이스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일정하게 읽고 일정하게 학습 복습하고 강의 듣고, 그렇죠? 일정하게 읽고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한 장 더 나눠드린 게 있는데, 이거 한 페이지짜리,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는 올해 2017년도에는 이 내용, 이런 퀴즈를 이런 식으로 내질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시험은 기입형,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 이제 세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론서를 공부할 때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냐면, 이제 기입형 문제, 서술보다는 기입형의 형태에 잘 좀 대비를 해서, 내가 공부했고 이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해하고 숙지했는지를 확인해가는 작업들을 계속 좀 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서술이나 논술로 확장해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기입형 형태의 퀴즈로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것이 하나의 작업이고, 이게 하나의 그냥 샘플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론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바로바로 리뷰해보고 확인해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바로 퀴즈를 보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퀴즈를 보고 나서 자, 다 맞은 사람 이런 거 있죠. 하나 틀린 사람 이렇게 하나 틀리면 200원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진행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간식도 사 먹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라고 했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거울 수 있다면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강사를 얘기했잖아요.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듣고 합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강의 전혀 듣지 않고 선생님들이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강론서를 이렇게 쫙 구비해 놓고, 그렇죠? 강론을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를 한다고 학원에 와야만 합격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좀 언페어하지 않나. 사실을 말해야죠. 선생님들 정말 솔직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는 것인가, 그렇죠? 왜 학원은 필요하고 왜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필요한가? 해보면 알지만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버겁고 가다 보면 지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렇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옆에서 같이 가이드해가고 멘토의 역할을 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죠? 끝까지 계속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까지. 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게 시험을 1월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왔다는 거. 오늘도 선생님들과 설명회를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개강 전까지만 가면 돼요? 시험 보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미리 밝히지만 저는 기관지 천식이 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목소리가 좀 들을만 하시죠? 중저음에서 이제 그냥 디폴트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요 목소리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선생님들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듣기 좋은 목소리로 쭉 유지해서 강의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 시험까지 선생님들과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좀 나누려고 했던 것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쵸, 궁금한 거, 질문 똑같은 거죠.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는 거죠, 촬영자님? 된대요. 허락도 받았습니다. 네. 또 과묵하신 분들만 오신 건가요, 올해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강의에서 1, 4월달 강의가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 제가 기본 이론서 1권과 2권을 1, 4월에 강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기본 이론서가 기본 베이스가 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론의
강론에 연계된 그런 설명들을 드리고 이 강론이 지금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구성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진도를 나가는 거죠. 강론을 직접 들고 강론을 똑같이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수험생들, 수강생들 전체 다 동일한 강론을 들고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파트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좀 짚어드리고 순서가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5, 6월 달에 핵심 암기 강의를 할 때 핵심 암기 강의가 아니고 제가 암기장에 지금 꽂혀가지고 심화이론 강의를 할 때 특정 강론을 좀 팔 겁니다. 특정 강론을 같이 볼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물론 이제 강론을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론을 구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강론을 그냥 읽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리딩 리스트는 드릴 거예요. 대략 지금 뭐 수문사, 현문사의 어떤 파트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트를 읽으시면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는 해드리겠지만 강론 자체를 이렇게 리딩하는 시간은 가급적 좀 줄이려고 합니다. 직접 읽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강론 강의를 할 때도 강의 중에 강론의 특정 파트를 이렇게 같이 다루고 읽기도 했지만 그걸 막 전체적으로 다 한 파트도 빠짐없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답이 되셨습니까? 네. 예. 질문을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네네. 네. 예. 네. 정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예.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혹시 인강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1권 기본이라서 1권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역 정신입니다. 지금 제가 그 목차도 드렸지만 2권에 들어가는 거는 성인 여성 아동이에요. 성인 여성 아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권이 조금 더 두껍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지고요. 기출 분석은 한 권으로 들어가고 핵심 암기장도 한 권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직강 요일이요. 예, 직강 요일은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3, 4월 달에 기출 분석이 있을 텐데 이때는 목요일을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목요일은 매주가 아니라 아마 격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은 요거는 학원하고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 시간은. 근데 일단은 금요일이 기본이고요. 기본 이론 강의고 그 다음에 3, 4월 기출 분석 강의는 목요일이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1, 2월 강의 시작되면 3, 4월 달 그 강의실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9시 반부터 보통 4시 반까지고 모의고사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 모고도 똑같이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인데 모고가 9월, 10월, 11월 가면 이제 9시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해설 강의 끝나고 나면 4시 반에서 5시 반을 넘진 않습니다. 네, 필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혹시 이 질문을 안 하고 가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네. 네, 중복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세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이 조금 육체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5, 6월 달에 심화이론 가서 이제 암기를 넘어가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3, 4월까지 좀 마무리하고 물론 이제 선생님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3, 4월 달에 기출 분석을 한다고 선생님들 머릿속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이 딱 되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5, 6월 달
심화이론 강의를 할 때 계속해서 아마 반복하시게끔 제가 자꾸 이제 푸시를 좀 할 겁니다. 기출문제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암기를 하셔야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중에도 보시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있고요. 좀 공부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안배를 좀 할 건데 일단은 3, 4월에 기출분석 문제집에서 다루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심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5, 6월 달 핵심 심화이론 강의 안에서 조금 더 퍼더 스터디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마 5, 6월 달에 강의 계획 안에다가 그렇게 써놨을걸요. 네. 맞죠? 5, 6월달 강의 계획의 3번에 보시면 이 과정에서 난이도 높은 기출 분석은 완료되며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리뷰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짓을 고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시고. 이게 나중에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을 해야 돼요.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는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계속 쌓였던 게 이제 언제 폭발하냐면 모의고사 볼 때 난 옛날부터 몰랐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설명회부터 오늘 선생님도 아주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걸 막 질문하시고 이러면 항상 인강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답답하죠. 저 강의는 직강으로 진행되는데 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는 카페와 IT칭을 활용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는 못하지만 질문을 올리시면 거의 한 하루 이틀 내에 보고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강과 인강, 저는 직강을 더 제가 선호한다고 그럴까요? 더 권하는 이유는 느끼시겠지만 직접 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중간에 막 끊을 수도 없고 제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세워놓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는 강의 듣다가 지겨워 힘들어 이러면 어떻게 하죠?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제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딱 서 있잖아요. 화면이 서 있는다고요. 화면이. 재밌는 얘기였어요. 화면이 서 있잖아요. 근데 직강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흐름에 따라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인강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기가 좋은 때에 다시 또 반복해서 보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막 오시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나는 직강을 가겠다.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선생님들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직강을 오시기보다는 인강으로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 직인강을 학원에서는 우리 그 아모레 이그제임 학원이 두 가지를 이렇게 계속 스위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마 직강을 듣다가 월이죠. 한 달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한 번 뭐 인강으로 바꾸거나 또는 인강을 듣다가 직강으로 스위치하거나 이게 블렌디드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가급적 권하기는 선생님들 모의고사 강의 때는 직접 와서 좀 시험을 쳐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론 강의 들을 때 정말 열심히 좀 집중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이후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잘 호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해피 뉴 이어 하신 다음에 아마 1월 12일이 지금 개강일로 올라가 있는데 12일 내지는 19일이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일정이 조정이 된다면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에서 19일, 12일 아니면 19일 될 텐데 현재 지금 12일로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카페와 선생님들 문자로도 공지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보건교사가 되는 이 임용시험의 과정을 수험 과정을
열심히 같이 걸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